오늘 주제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sequence to sequence learning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거예요. 그 뭐죠? 번역기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그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의 그 감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10년 전인가요? 그러니까 구글 그 번역기 나왔을 때 뭐 사람들 굉장히 놀랐어요. 사실 구글 번역기가 그냥 되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굉장히 놀랐던 시절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게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 뜨뜻미지근했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한 4, 5년 전부터 또 다시 잘 되기 시작했거든요. 굉장히 그 애큐러시가 높았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들을 다 오늘 공부해 볼 겁니다. 그 정도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그때는 예전에는 거의 뭐 진짜 신비롭게 생각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저렇게 잘 그 번역을 할 수 있을까? 모든 언어를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이거예요.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 한 거고 우리가 텍스트를 가지고서 지난번에는 뭐 입력이 시퀀스일 때 결론이 맞으면은 뭐 좋다 나쁘다 나오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정도로만 했지만 이제는 시퀀스가 들어가서 시퀀스가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RNN을 살펴볼 거고 RNN보다 조금 더 좋은 걸로 알려져 있는 트랜스포머까지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시퀀스 투 시퀀스가 응용되고 있는 분야는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기계 번역 쪽하고요. 당연히 대표적인 거 텍스트 서머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퀘스천 앤서링 질의응답 그리고 챗봇 그리고 텍스트 생성 그리고 아마 지구 물리학 쪽에서는 그 적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굉장히 가능성 높아요. 이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몇 가지가 진짜 구체적인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거를 그 이해하시고 나면은 이런 쪽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좀 그 아이디어도 떠올 거라고 봅니다. 자, 보통 이렇게 텍스트 투 텍스트 시퀀스 그 러닝에서는요, 두 가지의 모듈이 항상 같이 다닙니다. 인코더라는 것과 디코더. 그리고 인코더는 들어온 그 소스 시퀀스를 말하자면 압축해가지고서 약간의 그 인터미디어트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좀 바꾸는 그런 그 일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디코더는 그 중간 표현이라고 부르는 인터미디어트 그 압축된 그 정보, 그 토큰을 뭐 토큰이라고 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이제 목표 시퀀스를 맞춰내는 건데 이 목표 시퀀스를 맞출 때는 사실은 그 순차적으로 하나씩 맞추기 때문에 그 이전에 봤던 것까지도 그러니까 새롭게 말하자면은 예측한 거를 함께 말하자면은 인풋으로 사용해요. 설명이 조금 필요하긴 한데 그래픽하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훈련된 과정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추론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시퀀스 투 시퀀스를 처음 접할 때는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해요.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 적이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하면 할수록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소위 그 훈련 과정하고 추론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배우면은 항상 입력이 들어가고 그 출력이 있으니까 요 모양 요대로 항상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인퍼런스 때도 이 그 소위 시퀀스 투 시퀀스 러닝에서는 그 인퍼런스가 약간 좀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추론 과정이라 그러죠. 여기서는 목표 시퀀스는 당연히 액세스할 수 없는 게 사실이고요. 한 번에 하나씩만 토큰을 생성하는 그 말하자면 여기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 랭귀지를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랭귀지를 기준으로 하면 단어 하나씩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그림으로 좀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요. 사실은 보통 그 훈련 과정에서 요거고요. 요 아래쪽이 추론 과정인데 훈련 과정에서 그게 뭐든지 간에 인코더, 보통 RNN으로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있죠. 그 엔코더로 이 단어 들어오는 걸 하나씩 쭉쭉쭉 순차적으로 학습해서 그 하나의 토큰으로 탁 만들고 걔를 디코더한테 넘겨주고 이 디코더는 역시 그 시작할 때는 이제 뭐 다음 그 번역을 시작해라 라는 말로 이렇게 스페셜 토큰 같은 걸 하나 줘요. 스타트라는 이렇게 하나 예를 들면 그리고 그것의 결과값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또 요 결과값이 앞쪽으로 나와서 그 다음 결과값 등등등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얘는 영어하고 스페니쉬 번역하는 거예요. 영어를 집어넣고 스페니쉬로 번역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디코더가 학습되고 나면 만약에 이런 쌍을 다 이해를 하고서 학습하고 나면은 인퍼런스 때는
그 엔코더에다가 그러니까 새로운 문장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압축해서 이쪽 디코더에 넘겨주면 디코더에서는 스타트 말하자면 첫 코드를 그러니까 토큰을 받으면 그 첫 단어에 대해서 말하자면 번역을 어떻게 할지 딱 결정해 가르쳐주고 그거를 계속 리커런트하게 돌리면서 새로운 단어를 생성해 갑니다. 자, 요거는 좀 더 그 압축된 그 하이 레벨 스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 RNN 스킴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물론 지금 그림들을 좀 다른 데서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일관성은 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양을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RNN에서의 그 트랜슬레이션은 여기 그 보통 인베딩이 하나 들어가죠. 사실은 거기 RNN 그 네트워크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단어씩 집어넣어서 인베딩해서 이 엔코더에 들어가서 RNN으로 계속 학습이 일어나고 그 여기 S가 말하자면 학습된 코드고 그게 그 다음 코드로 그러니까 RNN으로 들어갈 때 이 친구가 말하자면 처음에는 그 시작 토큰이 하나 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번역한 이 내용이 하나씩 그게 반대쪽으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왼쪽을 엔코더 오른쪽을 디코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통 이 그 디코더의 출력은 소프트맥스를 많이 써요. 왜냐하면 단어 예를 들어서 2만 개면 2만 개 중에 몇 번째 단어에 해당되는 게 나오는 건지 그거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단어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구조를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이 텍스트북에서 주는 그 예제를 그 실험해 봤는데 잘 돼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돼요. 여기서 그 데이터를 하나 줍니다. 스페니쉬하고 잉글리시 요거를 언집하고서 아마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실험을 다 해본 거거든요. 노트북에서. 그러면 spa.eng라는 폴더 하나 생기고 요 spa.txt라는 텍스트 파일이 하나 생기는데 얘가 훈련 자료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 단어와 그 말하자면 단어를 이렇게 링크를 해줘야 왼쪽 게 영어, 오른쪽 게 그 스페니쉬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문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저 뒤로 가면은 한 뭐 굉장히 긴 문장이 이 정도 문장으로 번역되니까 소위 그 문장 쌍이 있는 거예요.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이게 라인이 제가 카운트도 안 해봤네요. 한번 볼까요? 10 단시 100 천만 12만 개 정도네요. 12만 개 정도의 샘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훈련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일단은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단계입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겠지만 사실은 그래도 하나하나 좀 알고 넘어가면은 이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냥 그 텍스트 파일 오픈해 가지고요. txt 파일 그 다음에 걔를 읽어요. 근데 읽을 때 아예 스플리팅 합니다. 이거 뭐죠? 줄바꿈 기호가 백슬래시 n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을 하나의 어레이 엘리멘트로 이렇게 만약 분리해요. 그리고서 그거를 lines라는 변수에 놓고요. 이 lines에서 한 줄 한 줄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영어하고 스페니쉬를 분리해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스페셜한 그런 어떤 포맷을 만들고 있어요. 일단은 영어하고 스페니쉬 두 개 문장을 잘라내고요. 거기에 탭으로 얘가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가만 놔두고요. 스페니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영어가 입력이고 스페니쉬가 지금 출력으로 지금 훈련을 시켜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페니쉬 그 문장 앞뒤에다가 이 토큰을 달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엔드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토큰을 달아가지고 스페니쉬 문장에는 스타트 엔드와 그리고서 그거를 지금 하나 뽑아서 보니까 이걸 보면 알죠.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왔다 갔다 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어쩐지 조금 약간 좀 활자가 좀 작다 했는데 요거죠. 똑같은 건데 하나는 지금 GitHub에 놓고 보는 거고요. GitHub가 좀 깨끗하게 보여서 요걸 쓸게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 게 이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 뭐냐면 그 잉글리시하고 스페니쉬 그 두 개의 랭귀지 그 쌍을요 가져다가 이렇게 투플로 이렇게 소괄호가 투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는 왼쪽은 영어, 오른쪽은 스페니쉬. 근데 스페니쉬 앞과 뒤에는 하나 그 토큰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스타트 토큰과 엔드 토큰.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아까 12만 개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훈련 자료로는 한 70% 쓰고요. 그리고 한 15% 밸리데이션,
그리고 15% 테스트 자료로 써요. 그래서 그거 나누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 목록에서 그 카운트 해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아마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12만 개니까 7, 1은 7, 7이 14, 7, 한 8만 5천 개가 트레인이고 나머지 그 15,000개에서 한 2만 개 정도씩이 밸리데이션 페어, 테스트 페어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언어니까 그 소위 벡터라이징, 토크나이징을 해야죠. 토크나이징. 근데 여기 그 케라스에서는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모듈로 그걸 해치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커스터마이징이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렇게 그 요런 대괄호라 그러죠. 이런 거는 그 다 지워버려요. 토크나이징 할 때. 그 뭐죠? 그 클린업 할 때. 근데 우리가 이렇게 썼으니까 스타트업 엔드를 요거를 좀 유지하는 방법으로 좀 고쳐야 돼요. 이건 별건 아니고요. 그 이제 지워버릴 그 펑츄에이션 기호들 거기다가 특별한 거 하나, 이거는 스페니쉬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음표 거꾸로 된 거. 얘 지우려고 하나 더 추가했고요. 지워야 될 펑츄에이션. 그 대신 요 괄호 대괄호 큰 거 요건 빼버린 거예요. 그 뭐지 펑츄에이션에서. 그리고 이게 스트립 캐릭터즈를 이걸 뺄 거거든요. 즉 여기서 사실은 여기 뭐요? 커스텀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는 요 함수를 이 매핑에 사용할 건데 그때 얘를 그 말하자면 입력이 들어오면 그거를 소문자로 바꾸고 여기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고 그러죠.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써가지고 여기 스트립 캐릭터 말하자면 특수 기호들 있죠. 펑츄에이션 기호들 그걸 몽땅 다 없애버리라는 이런 그 명령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돌리면 깨끗하게 클린업 되는 겁니다. 보캡 사이즈 일단은 15,000개로 일단은 잠정적으로 한번 잡아봤고요. 그러니까 보캐블러리를 지금 만들어서 말하자면 그 세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퀀스 랭스는 20으로 잡았습니다. 일단은 그 시퀀스 랭스 맥시멈으로 그냥 이렇게 잡은 거예요. 들어오는 그 단어 개수가 최대 20개만 한 문장당 그렇게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요 오브젝트를 써가지고서 그 소스 벡터라이제이션과 두 개를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 영어 문장은 이걸로 해치우고요. 그러니까 모캡 사이즈, 아웃풋 모드 인트, 뭐 시퀀스 랭스 요것만 맞춰서 벡터라이제이션 해주면은 이 20개 길이의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 문장 하나당. 그리고 여기 그 소위 뭐죠? 타겟. 그러니까 스페니쉬는 앞에 뒤에 토큰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얘는 달라지는 거 길이 하나. 시퀀스 랭스가 20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스타트를 쓰고요. 한쪽 반대쪽에서는 엔드 토큰이 들어가서 하나가 늘어요. 그리고 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스탠다디제이션을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표준화할 때 여기서 요 기호를 그 유지하려는 거예요. 여기 뭐죠? 요 기호. 왜냐하면 안 그러면 지워버리니까 표준 방법을 그대로 쓰면. 그래서 사실은 요 소스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것과 타겟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을 그냥 그 영어하고 스페니쉬에 대해서 따로따로 해치웁니다. 그러니까 영어 문장 따로 뽑아내요. 여기 우리 훈련 자료에서 한꺼번에 있거든요. 지금 영어하고 그 스페니쉬가 하나의 투플로.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뽑아내서 앞에 거는 영어, 뒤에 거는 스페니쉬 한 다음에 일단은 그 벡터라이제이션 해줘야 되니까 벡터 개수가 몇 개인지 보캐블러리가 그리고 그 정수로 바꾸는 작업을 조금 전에 코딩한 거 그거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돌리고 나면은 이제 숫자로 바뀐 거죠. 토크나이제이션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끝난 건 아니고요. 약간의 좀 작업이 조금 필요해요. 이거는 조금 지저분하긴 해요. 왜냐하면 그 RNN을 돌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아까 본 것처럼 데이터가 3개의 데이터가 말하자면 우리가 매니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거 지금 he loves to eat 요게 뭐냐면 입력이고요. 그리고 널이 포함되고 L 리벨 뭐죠 여기가 말하자면 디코더의 입력죠. 거기에 또 한 무더기 그리고 디코더의 출력조 한 무더기. 그러니까 요 3가지 종류의 말하자면 센텐스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좀 복잡하긴 해요. 그렇지만은 뭐 코드 자체는 간단해요. 사실은 요걸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한번 볼게요. 그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래서 그 투플이 사실은 인풋하고 타겟을 주는데요.
투풀이면은 요 가로로 표현된 요 그 컬렉터죠. 그래서 인풋이 근데 두 개예요. 인풋이. 왜냐하면은 하나는 그 소스고요. 인풋이 두 개라는 요게 좀 헷갈리면 안 되는데 훈련용 인풋이기 때문에요. 훈련용 인풋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 인코딩 파트에 들어가는 건 영어고 디코딩 파트에 들어가는 훈련 자료는 스페니쉬 그 문장이죠. 그리고 타겟이 또 다른 스페니쉬 문장이 타겟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데 이런 모양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스마트한 것 같은데 format dataset이라는 이 함수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서 우리가 알다시피 소스 벡터라이제이션 하고 영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영어 문장하고 그 스페니쉬 문장을 그냥 한꺼번에 주면은요. 얘를 벡터라이제이션은 사실은 여기서예요. 아까는 그 보캐블러리 만드는 과정이고요. 벡터라이제이션에서 숫자로 바꿔주는 거죠. 잉글리시하고 스페니쉬 바꿔주는데 그거를 이렇게 두 개의 덩어리로 바꿔요. 그러니까 투플로 바꾸긴 바꾸는데 첫 번째는 잉글리시 파트 잉글리시, 스페니쉬 파트 스페니쉬, 그리고 콤마 한 다음에 또 스페니쉬 한 번 더.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스페니쉬 입력으로 들어가는 스페니쉬에는 토큰이 앞에 붙고요. 그리고 그 출력 타겟 쪽에 있는 스페니쉬는 토큰이 뒤에 붙어요. 엔드 타겟. 왜냐하면은 스타트가 들어가면은 타겟에서 1이 나와야 되고 그 스타트에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토큰이 들어가면은 이제 문장 끝났다는 기호가 나와야 되는 이러한 그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make dataset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서 말하자면 들어오는 그 말하자면 뭐죠? 그러니까 데이터셋 트레인 데이터셋 영어하고 스페니쉬 한꺼번에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던지면 얘가 알아서 요거를 분리해내고 거기서 목록화 시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거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데이터셋이라는 형태를 만들고 나면은 그 입력과 출력을 한꺼번에 주잖아요. 그냥 그죠? 이게 덩어리로 뭉태기로 그러면 알아서 그 뉴럴 네트워크 훈련할 때 이 앞부분은 입력으로 쓰고 뒷부분은 출력으로 써가지고서 말하자면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from tensor slice 여기에다가 잉글리시하고 스페니쉬 텍스트를 이렇게 넣어주면은 알아서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주고 배치 사이즈 결정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요 매핑 함수 아까 우리가 했던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집어넣으면요. 여기 make dataset에다가 train pair를 validation까지도 집어넣었어요. 여기요. 왜냐면 validation도 할 거니까. 개수만 다르지 포맷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 train dataset, validation dataset을 만들고 이 train dataset에 한 개만 take one을 딱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입력과 타겟을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양이 어떤가? 그랬더니 입력은 이렇게 64/20이 두 개 나와요. 왜냐하면 영어 64/20, 스페니쉬 64/20, 그리고 여기 어디죠? 타겟은 그 출력물이죠. 거기도 그 스페니쉬 64/20 이런 모양이 나와서 우리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그 번역 문제에 대해서는 엔코딩 파트 입력 영어, 그리고 디코딩 파트의 입력 스페니쉬, 디코딩 파트의 타겟 스페니쉬 이렇게 세 개의 문장이 그 토크나이즈 돼가지고 정리가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요 배치 크기로요. 64개를 한꺼번에. 자, 이제 그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 그 예전에 아주 옛날에는 이게 그때 설마 이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구글 거기서 그 말하자면 처음에 말하자면 그 크롬에 그 구글 사이트에서 트랜슬레이터 제공했을 때 그때는 RNN이었어요, 진짜. 왜냐면 트랜스포머가 나온 게 2017년이니까 그전에는 방법을 몰랐으니까 RNN을 하는데 RNN을 해도 RNN도 처음에 아주 단순하게 잘 모를 때는 이런 방법을 했었어요. 사실은 아주 나이브하게. 그러니까 성능이 엉망이었죠. 이때는 뭐였냐면 입력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요 그림부터 볼게요. 입력이 이렇게 X1, X2, X3, XN이 들어가서 여기 RNN이 여기 H고요. 그리고 Y1, Y2, Y3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같이 붙어 있는 이렇게 있는 그런 거를 상상을 했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한번 돌려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리고 요거는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 이 정도로 간단해요. input,
임베딩 여기 빠져 있는데 여기 코드에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LSTM 하나 쓴 거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할 거 하나는 그거죠. return sequence equal true를 보통 줘야지만 이 그 결과가 바깥으로 출력 안 되고 옆으로만 계속 전달되면은 그게 디폴트예요. 사실은 RNN에선. 그런데 어쨌든 return sequence true를 주면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바로바로 그 sequence 타임 그 말하자면 스텝마다. 요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요. 타겟하고 소스하고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근데 번역에서 그런 일 드물거든요. 문장 길이가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또한 그 가장 또 문제는 뭐냐면 이 그 Y1은 그 참조할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앞에 것만 참조하지 뒤에 거는 참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다른 방법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아까 사실은 살짝 설명드렸던 게 이 방식이에요. 전체 시퀀스를 일단은 몽땅 다 인코딩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몽땅 다 학습에 시켜야 되고요. 그 인코딩 된 것과 이제 새롭게 말하자면 추측해야 될 타겟을 그 타겟 이전까지 예측된 걸로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법. 그거를 사실은 이런 그림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아까 봤던 그림에 조금 상위 레벨의 말하자면 개념의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요. 문장 전체를 집어넣어서 얘가 그 RNN을 통해 학습된 하나의 말하자면 벡터를 이니셜 스테이트로 이 디코더에 말하자면 히든 그 말하자면 웨이팅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스타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 단어부터 시작해서 엔드 토크 나올 때까지가 그 반대쪽 RNN의 반대쪽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학습시키는 거. 이게 말하자면은 트랜슬레이션 RNN을 가지고 학습하는 겁니다. 여기 얘는 그걸 하고 있는데요. 그 GRU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LSTM, GRU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심플 RNN보다는 둘 다 나은 거죠. 근데 보통 LSTM이 더 좋다고 많이들이 평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은 똑같고 말하자면 그 안에서의 기능적으로 구현된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똑같아요. 그 아규먼트 개수나 뭐 이런 거. 자,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RNN 학습시킬 때 이런 식의 학습을 쓰잖아요. 지금 보니까 X0가 들어 Y0, X1, Y 그러니까 요거를 사실은 지금은 그 엔코딩 파트에서 요거를 그 리턴하지는 않는 걸로 해놨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 이전 거를 그 참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Y2는 그 YX3 이후 거는 안 되는데 bidirectional RNN을 많이 써요. 지금 여기서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쓰는 방법은 너무 간단해요. layers bidirectional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 GRU 또는 LSTM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해요. 두 번 돌려요. 한 번 forward는 그 정상적인 X0, X1, X2, X 요런 여기 지금 S0부터 여기 초록색이 아래쪽 게 forward 우리가 정상적인 순서로 RNN을 돌린 거고요. 그리고 이 거꾸로도 돌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반대쪽 거부터 들어와서 이 위에 있는 초록색 네모가 그 reversed direction으로 돌린 RNN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결과가 나오겠죠. 항상. 그래서 그 두 개를 사실은 컨캣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붙여서 벡터 길이를 길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는 그냥 더하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건 옵션이에요. 여기서는 썸메이션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썸메이션, 그러니까 합해 주는 거예요. 포워드와 백워드를 그냥 합해 줘서 그 결과를 쓰면은 그러면은 그 후반부 정보도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기 그 GRU로 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엔코딩 하고 있는데 요게 그림이 사실은 제가 요거 바이디렉셔널 RNN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좀 미스리딩 하는 게 있긴 있네요. 왜냐면은 얘는 그 리턴 시퀀스를 안 하거든요. 지금 요 코드는요. 요 코드는 리턴 시퀀스가 false가 디폴트 값이니까 요 y 값은 없어요. 제일 마지막에 하나만 탁 나와요. 떨어지는 거죠. 어쨌든 그것만 유의해서 보시면 이게 엔코더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input 그리고 embedding 그리고 bidirectional GRU 그죠? 그리고 집어넣고 거기서 엔코딩 된 게 말하자면 결과가 encoded source라 그래서 결국에 얘는 뭐가 나와요? 히든 벡터의 노드 개수만큼의 벡터 하나가 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마지막 오른쪽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사실은 그
이제 그 뭐죠?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의 스타팅 포인트로 쓰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디코드 볼까요? 디코드 버튼 보면은 그 요렇게 되어 있어요. 디코더는요. 역시 그냥 뭐 GRU 여기서 쓴 건데 여기서는 바이 디렉션을 당연히 쓸 수 없고요. 왜냐면은 포워딩 디렉션을 예측하는 거를 볼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는 방법 보세요. 입력이 여기 있고요. 입력은 이름을 패스트 타겟이라고 여기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임베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베딩 한 다음에 바로 그 결과를 GRU에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서는 여기 뒤에다가 X를 안 쓴 이유는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시 그러니까 사실은 한 줄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구분해 놨더라고요. 이 decoded GRU가 입력을 X도 받지만 거기에 인베딩 된 거 여기 initial state를 encoded source로 여기 추가적인 아규먼트를 하나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게 그 인코딩된 결과가 인포메이션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뭐 드랍아웃은 뭐 우리 알다시피 그거죠. 그 오버핏 방지하는 거. 그 다음에 댄스가 말하자면 출력물이 보케브러리 사이즈의 댄스 레이어가 마지막에 붙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맥스로 왜냐하면은 그거 뭐죠? 그 스페니시 단어의 개수만큼 중에서 확률값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RNN을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입력이 두 개가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소스하고 여기 그 패스트 타겟이라는 거. 근데 패스트 타겟은 이거는 좀 더 헷갈릴 수 있을까봐 걱정인데 아직까지는 훈련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스페니시 단어예요. 스페니시 문장. 그리고 타겟에 말하자면 그 넥스트 스텝이라는 요 결과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서 훈련시키는 과정은 똑같죠. 우리가 했던 거 그러니까 네트워크 만들었으니까 피트로 그냥 돌리면 되고요. 여기서는 RMS 프롭 쓸 거고요. 그리고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쓸 거고요. 뭐 그게 다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트랜스 15번 돌려봤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돌리진 않고 지난번에 돌려놓은 건데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15번 하는데 그 한 아이터레이션이 91초니까 뭐 한 20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accuracy가 0.644.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결과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 랭귀지 그거기 때문에요. 그 어떻게 측정하는 방법이 이걸로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이 방법으로는 기존에 그 말하자면 우리가 타겟으로 갖고 있는 것과 똑같지 않다 그래서 틀린 게 아니에요. 문장의 의미가 같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문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별로 이렇게 우리가 참조할 만한 그러한 그 액큐러시는 아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보면은 그럴싸하네. 아마 이게 그 정도 그 액큐러시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냥 테이블 뭐죠? 노트북에서 한 거 치고는 저 정도도 되네 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직은 그 이제 훈련만 끝낸 거고요. 이제 그 진짜 트랜슬레이션은 또 안 했죠. 트랜슬레이션 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트랜슬레이션은요,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 어디죠? 보케블러리를 좀 만들어내야 돼요. 보케블러리가 이미 거기 우리 뭐죠? 토크나이징 할 때 만드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하나 갖고 있어야 돼요. 보케블러리 세트를. 그래야지만 나오는 그 몇 번째 게 나올 때마다 이게 무슨 문장이구나라고 우리가 디코딩을 하는 그 과정이 이거는 그 매뉴얼리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페니시 보케블러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타겟 벡터라이제이션에서 여기 get 보케블러리 그냥 끄집어낸 거고요. 세트요. 그리고 얘를 말하자면 끄집어내기 쉽게 여기 순서를 하나 정해서 그냥 1번, 2번, 3번, 4번 숫자 붙여준 거예요. 룩업 테이블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세트로 만들어준 거예요. 딕셔너리로요. 그리고 디코딩 센텐스 랭스는 길이 이미 뭐 이거는 아까 훈련을 이렇게 시켰으니까 20개가 말하자면은 그 문장 길이라고 보고요. 디코드 센텐스에서 보면은요. 이제 입력 센텐스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건 함수니까요. 얘가 이제 어떻게 그 훈련된 그거를 가지고서 요 입력 문장을 출력으로 말하자면 바꿔내는지를 볼게요. 여기서 보면 소스 벡터라이제이 일단은 거기 입력에다가 그 영어 문장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영어 문장이 들어가거든요. 영어를 사실은 임의의 문장 하나를 집어넣을 건데 그걸 벡터라이제이션 당연히 토크나이즈 해야죠.
그러니까 숫자로 바꿔주는 거, 우리가 아까 했던 것과 똑같은 포맷으로 하기 위해서 그 오브젝트 그 포인터 소스 벡터라이제이션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리고 디코디드 센텐스는 그 디코딩된 결과 그 첫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약속을 이렇게 해놨어요. 스타트 토큰이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얘를 어디다 집어넣냐? 타겟 벡터라이제이션에, 그러니까 얘도 벡터라이제이션 또 해줘야 돼요. 우리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사실은 훈련될 때는 그 숫자로 바꿔서 했잖아요. 그래서 요 디코디드 센텐스 첫 요거 하나를 여기다가 벡터라이제이션 해주고, 그러면 토크나이즈 돼가지고 요 토크나이즈 된 요 이 센텐스랑 토크나이즈 된 그 첫 말하자면 그 키죠. 스타트 키. 얘를 시퀀스 투 우리 모델 훈련된 모델의 프레딕트 함수에다가 휙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입력이 두 개가 들어왔었거든요. 진짜 그 영어 문장하고 그 스페니쉬의 부분적, 여기서는 딱 한 개만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개만 튀어나와요. Next Token Prediction이. 그러면은 그 친구는 그 뭐 소프트맥스 결과잖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맥스 결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얘를 거기서 제일 큰 값을 나타내는 거에 인덱스를, 숫자를 찾아내요. 그게 여기 인덱스예요. 그리고 그 인덱스에 있는 그 보캐브러리를 그 스페니쉬 보캐브러리에서 룩업 해가지고 끄집어내고 그 단어를 말하자면은 그 빈 공백 문자 뒤에다가 하나씩 붙여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만약에 마지막에 어떤 토큰이 나왔는데 그게 엔드다. 그러면 더 이상 하지 말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몇 번 돌리겠어요? 당연히 20번은 돌리지만 돌리는 도중에 얘가 나오면 딱 멈추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서 한번 지금 돌려본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20개 정도 문장을 그냥 끄집어냈어요. 여기 그 랜덤하게 테스트 잉글리시 텍스트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게 있거든요. 아까 만들어 놓은 거. 걔를 그러니까 랜덤하게 초이스해서 인풋 센텐스로 만들어내고요. 걔를 이 지금 방금 전에 디코드 센텐스 요 함수 만든 데다 집어넣었던 결과를 출력해 줄 겁니다. 영어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I have learned, 우리가 스페니쉬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C 하고, 사실은 이걸 아까 내가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 영어 구글 번역기 한번 써볼게요. 구글 번역기 스페니쉬 자동으로 알고 나는 해야 한다라고 번역했다네요.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 learn은 그 스페니쉬에서 그 unknown, 이건 그 unknown 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단어는 얘가 이렇게 해요. 예, 그러니까 요 단어로 합시다. There are few people in the park. 요거를 스페니쉬로 번역했을 때 제대로 했는지, 우리가 지금 노트북에서 한 건데 번역한 게 한번 여기 공원에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생각보다 제법 잘 됐죠? 이 뒤에 문장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Tom wanted to buy a new pair of tennis shoes. 탐이 새로운 그 테니스 슈즈를 사고 싶어 한다. 한번 가볼게요. V. 약간 좀 어색한데 신발한 게 아니라 쇼핑의 밤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약간 뭐 이상한 게 어쨌든 뭐 나름 잘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정도면은 노트북에서 이 정도면은 훌륭한 것 같아요. 저는 몇십 분 안에 이렇게 했다면. 근데 좀 너무 그 말하자면 그 지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간단한 그 트랜슬레이터 만든 거예요. 그 RNN 딱 하나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 개선하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그 RNN 그 레이어를 스택하는 거 있죠. 더 쌓는 거예요. RNN을 하나 말고 두 개, 세 개, 네 개 쌓으면 더 깊이 있게 훈련되잖아요. 그리고 또 GRU보다는 LSTM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LSTM으로 바꾼데, 그런데 이렇게 그 해봤자 어느 정도 한계가, 이게 아마 제 기억에는 구글 그 번역기 예전에 그래도 좀 그 잘하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어라고 그 컴플레인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진짜 실용적이, 그러니까 막 쓸 수는 없다. 아마 이게 그때 RNN을 썼을 때 그 퀄리티예요. 여기서의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RNN은요 사실은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죠? 그 점점점 그러니까 길어지면은 잊어먹어요. 진짜 앞에 거 여기 그거를 개선한 게 LSTM이나 GRU인데 걔네들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걸 해결한 건 아니고요. 약간 개선한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 RNN의 또 한계는 뭐냐면요.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 개선되긴 됐는데, 어텐션이라는 걸 도입하면서 개선됐는데, 사실은 그 인코더에서 나온 그 모든 벡터를 다 갖고 있지 않고 함축해서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잊어먹어요, 좀. 그래서 사람들이 트랜스포머를 써보자 한 거죠. 사실은 트랜스포머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이 번역기를 개선하려고. 그리고 이게 뭐 대박을 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아마 지금 잘 되고 있는 그 구글 번역기는 이것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트랜스포머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지난번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은 좀 안 하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실은 언어 번역, 그러니까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사용되는 트랜스포머를 이해하면은 이 트랜스포머에 따라 사용되는 다른 모든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부분 떼어다가 쓰는데 걔네들 이해가 너무 쉬워서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 시퀀스 러닝 하려면은 두 개가 필요해요. 얘도요. 인코더도 필요하고 디코더도 필요해요.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보통 많이 설명해요. 이게 너무 커서 조금 줌인 해가지고 볼게요. 여기 그 텍스트북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봤던 거죠. 이게 왼쪽 게 인코더고요.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영어 문장이 들어가는 데가 여기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디코더인데, 그러니까 스페니쉬 문장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기 타겟 인 쪽과 타겟 아웃풋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훈련시킬 때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멀티 헤드 어텐션 뭐 이건 똑같아요. 우리가 트랜스포머 설명할 때 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댄스 레이어 2개, 그 다음에 그 노멀라이제이션, 그리고 그 결과가 재밌는 거는 여기 트랜스포머 인코딩 된 결과가 와서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멀티 헤드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건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이 레벨로 그림을 그려서 그렇지, 그 트랜스포머는요, 입력이 들어간 토큰 개수만큼 똑같은 개수가 출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컨텍스트가 가미된 채로 좀 더 나은 입력이 바뀌어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다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조금 그러니까 진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다시 가져왔는데 이거는 뭐 트랜스포머 나올 때마다 아주 지겹게 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여기 보면은 인베딩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 안에 것만 그린 거죠. 큰 사각형만. 근데 여기 NX 있는 거는 이 트랜스포머 하나만 쓰는 게 아니죠. 사실은 여러 개를 써요. 더 스택업을 하죠. 근데 하나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다 이해되는 거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멀티 헤드 어텐션, 그러니까 이 표현하는 방식만 다르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가 댄스 두 개인 거고요. 더하고 노멀라이제이션하고 얘를 이쪽 멀티 헤드 어텐션 부분이고 얘는 셀프, 그러니까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마스크드라는 이 부분이. 그 번역 부분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이따 한번 좀 설명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앞부분에서는 좀 빠졌는데 코딩에는 이제 등장을 다시 할 건데 여기 포지셔널 엔코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로 나오는 거는 그 우리 RNN 했었던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은 RNN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그 덩어리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만 그 머리에 두고서 요거를 이해하시면 좀 더 요 부분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왜 안 보이죠? 잠깐만요. 여기 이미지가 하나 더 있는데 내가 왜 넣어놨더라? 여기 일로 가서 볼게요. 무슨 이게 그 GIF 애니메이션으로 이걸 보면은 좀 더 그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한 건데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그 번역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 1번부터 이제 4번, 5번, 6번 이게 단어예요. 단어 하나하나. 그러니까 시퀀스가 하나씩 들어갈 때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출력돼 나올 건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인코딩에는 그냥 한꺼번에 문장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텐션 여기 K하고 V가 전달되고 얘는 첫 번째 거 들어가면 첫 번째 단어. 그 다음에 여기 그 결과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이죠. 여기 어가 오면 일로 새로운 토큰 여기 들어가는데 얘는 이전에 찾아진 곡이 하나씩 돌아와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번역될 때. 그리고 그게 되도록 말하자면 훈련을 시켜나가는. 여기 밑에 있어서 제가 안 보였군요. 여기 문장이 여기 I가 일로 오고 M이 나오면 M을 다시 이쪽으로 끌어내고요. M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되냐 물어보면 어가 나오고 어를 다시 끌어내고요. 그래서 끌어낸 걸 다시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리커시브하게, 그러니까 리커런트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리커런트 RNN에서는 그 말하자면 타임 스텝이지만 여기서는 그냥 한꺼번에 집어넣는 벡터예요. 그래서 벡터의 길이만 바뀌어요. 트랜스포머에서는 벡터의 길이 2였다가 3이었다가 4였다가 벡터 길이만 바뀌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네트워크의 그 I/O 처리하는 그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얘는 그 좀 다르게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포머 디코더만 보면 돼요. 우리는요. 인코더는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가만히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 이전에 설명했던 거 여기 있는 요 그림을 그대로 다시 한번 다시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멀티에이드 어텐션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노멀라이제이션 하고요. 멀티에이드 어텐션 또 한 번 하고요. 노멀라이제이션 한 번 하고요. 댄스 레이어 2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아마 보면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 3개에다 댄스 2개에다가 어텐션 2개가 들어갈 거예요. 한번 봅시다. 진짜 그렇게 들어가는지. 여기 보면은 일단은 그 이니셜라이제이션 초기화 과정에서 멀티에이드 어텐션 이렇게 2개 미리 만들어 놔요. 그죠? 하나는 그 셀프 어텐션이고 하나는 크로스 어텐션에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댄스 레이어 2개를 붙여놔요. 한꺼번에 댄스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3개를 만들어 놔서 얘를 쓸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 요 get causal attention 말씀은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부분은 좀 복잡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콜에서 네트워크 구성하잖아요. 제일 처음에 attention, self attention 지금 만들어요. self attention 만들고, 근데 거기다가 마스크를 곱해주는 하나가 있거든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마스크는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마스크 만드는 과정이네요. 여기까지가. 마스크 만드는 게 좀 길어요. 마스크를 만들고 얘가 셀프 어텐션이네요. 셀프 어텐션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 만들 때 KQV 만드는데 그걸 똑같은 자료를 다 쓰잖아요. 그래서 인풋을 키, 밸류, 쿼리로 다 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그 다음에 크로스, 이 부분도 좀 중요해요. 크로스 소위 어텐션은 말하자면 멀티 어텐션은요, 그 세 개를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 쿼리만 소위 자기 걸 쓰고요. 나머지는 엔코딩된 거, 옆에서 인코딩된 정보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먼저 학습된 거를 가져와서 value와 키로 사용하는 그것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쿼리하고 value를 곱해서 말하자면은 그 어텐션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한다. 그것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댄스 프로젝션, 댄스 레이어 2개 쓰고요. 또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더 하고 출력합니다. 근데 요거는 너무 길게 좀 설명하기가 제가 조금 버거운 게,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지는데, 우리가 요걸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행렬이거든요. 어텐션은요. 말하자면은 행과 열이 컴포넌트 하나하나가 첫 번째 토큰과 첫 번째 토큰의 관계, 첫 번째 토큰과 두 번째 토큰의 말하자면은 관계, 이런 거를 다 행렬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번역할 때는요, 이전 단어만 우리가 참조할 수 있지 다음 단어를 미리 참조는 못해요. 번역할 때는. 그죠? 해보세요. 이게 말하자면 단어가 하나가 나오면 그 다음 단어를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단어 멀리 아직 만들지도 않은 거는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만든 게 마스크예요. 여기에 마스크가 뭐냐면은 매트릭스에다가 그냥 곱해져요. 그래서 여기 윗변 삼각형 정도만 말하자면은 어텐션 참조하고, 오른쪽 거가 타임 딜레이가 뒷부분인데, 그러니까 처음 들어오는 번역된 단어는 자기 것만 참조하고요. 두 번째 단어는 자기 거하고 이전 거, 세 번째 단어는 이전 거 2개, 그러니까 포함해서 3개, 이렇게 길이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텐션의 길이를. 그래서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그러니까 곱셈만 해버려요. 그냥 어텐션을 구한 다음에 여기 마스크라는 게 있다 하면은요, 알아서 얘가 여기 마스크를 주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어디 있죠? 여기
attention이라는 요 블럭에다가는요, 그 마스크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받으면은 그거를 그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나머지는 다 지워버리고 쓸모 있는 것만 남기고 얘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코딩을 좀 더 자세하게. 근데 요거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아마 관심이 또 더 생길 수 있을 줄 압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 여기 뭐죠? 트랜스포머에서는 포지셔널 임베딩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번째 단어인지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너무 쉽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레이어에 임베딩에 여기 그 시퀀스 길이하고 여기 그 아웃풋 길이만 주면요. 그거에 맞춰서 다 말하면 다른 숫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얘를 그냥 포지션 임베딩에 쓸 수 있어요. 그냥 그 순서에 맞춰서 그냥 다 다른 그런 값을 자동적으로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근데 더 그 아주 세련되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그 우리한테는 아직까지는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기존의 그 임베딩 벡터 그 소위 너무 긴 원합 벡터를 그 바꿔주는 그 짧은 길이의 컴팩트한 걸로 바꿔주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임베딩을 두 번 쓰면요. 두 번째 거는 그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를 가르쳐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위치만 넣어서 포지션 임베딩을 하고 그거를 그냥 더해버려요. 그냥 합해버려요. 그래서 요거는 포지셔널 임베딩이나 함수를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냥 임베딩 벡터가 들어오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위치와 함께 말하자면 합쳐서 임베딩 해주는 그러면은 결과는 똑같아요. 임베딩 된 거 말하자면 똑같은 크기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디테일한 코딩적인 거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개념만 얘기하고 스킵을 하고요. 자, 트랜스포머 엔드 투 엔드 그러니까 전체 모양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말하면 네트워크 이게 전부예요. 트랜스포머로 참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진짜 깜짝 놀랄 정도예요. 그죠? 이게 네트워크 전부예요. 그 트랜스포머를 써가지고서 잉글리시 스페니시 번역하는 게. 지금 보면은 이게 엔코더 파트고요. 첫 번째 엔코더. 엔코더 파트 더 간단해졌죠? 지금 포지셔널 엔코딩만, 그러니까 임베딩과 포지션 한꺼번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트랜스포머 엔코더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리고서 엔코디드 아웃풋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코딩 파트도 포지셔널 임베딩 그리고 트랜스포머 디코더 아까 만들어 놓은 걸 쓸 건데 여기에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입력이 그 현재 입력, 현재 맞으면 임베딩 된 거, 포지션 갇힌 거, 거기다가 거기 인코더에서 학습된 거, 그러니까 영어 문장에서 자주 들어오는 정보, 얘를 같이 넣어주고 그게 끝이에요. 그 다음에 드롭아웃은 당연히 그 오버피팅 방지하는 거고요. 댄스 레이어는 우리가 아까랑 똑같죠. 그 소프트맥스로 말하자면 단어 개수만큼 확률값 계산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트랜스포머의 모델로 만들 때는 아까랑 그 RNN하고 똑같아요. 여기 그 부분만 트랜스포머로 바뀐 거예요. 그냥. 그죠? 여기 보면은 그 두 개 입력이 들어가죠. 인코더 입력, 디코더 입력. 그죠? 얘가 왼쪽 게 영어, 얘가 스페니시 앞에 토큰 붙은 거. 얘는 스페니시 뒤에 토큰 붙은 거.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RMS 프로 그 훈련을 시켜보면 여기서 30번 했거든요. 왜냐하면 트랜스포머는 학습 때 이렇게 많아가지고 좀 더 했어요. 좀 더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한 2배 걸렸네요. 뭐 80초씩 걸리니까. 어쨌든 얘도 뭐 이런 액큐러시 이건 나오는데 이건 별로 의미 없다 그랬죠. 진짜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이제 디코딩하는 거. 디코딩하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는데 디코딩하는 거 아까 했던 거랑 거의가 아니라 완벽히 똑같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그 어차피 디코더라는 여기 뭐죠? 잠깐만요. 지금 훈련시킨 그 네트워크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는지 잠깐만 볼게요. 트랜스포머네요. 그죠? 트랜스포머. 이름이 트랜스포머로 우리가 붙였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서, 그죠? 여기 트랜스포머에다가 얘는 그냥 그 직접 집어넣네요. 그냥 다. 요거 두 개를. 이건 다 프레딕트라고 안 하는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네. 요거 한번 볼게요. 왜 보통 훈련시킨 다음에 점 프레딕트 하고서 넣는데 얘는 그냥 트랜스포머에다 집어넣어도 되나 보네요. 이런 문법도 허용되나 봐요. 어쨌든 그 두 개 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아까 봤던 거지만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RNN을 트랜스포머로 바꿨지만 똑같아요. 지금 그 스페니시 보케블러리 집 뽑아내고요. 룩업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1, 2, 3, 4 숫자 붙여 넣고요. 그리고 길이를 20으로 픽스하고요.
그리고 input sentence가 말하자면 영어 문장이죠. 영어 문장이 들어가고요. 영어 문장을 이렇게 벡터라이제이션 해주고요. 그리고 디코딩 돼서 시작할 첫 번째 단어를 스타트로 써주고요. 그리고 그 디코디드 센텐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얘도 사실은 그 벡터라이제이션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 대신 그거는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하나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트랜스포머는요, 입력이 그 타임스텝 한 개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전체 길이 20개 길이만큼 한꺼번에 들어가야 돼요, 항상. 그게 약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의 길이가 시퀀스 길이 전체였는데 그 대신 텅 비어 있고 하나만 있는 거죠, 앞에. 그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이 토크나이즈드 타겟 센텐스가 그거고, 이 토크나이즈드 타겟 센텐스랑 토크나이즈드 인풋 센텐스를 집어넣어서 결과를 프레딕션으로 뽑아내고, 거기서 사실은 아그맥스로 몇 번째 게 제일 큰지 골라내고, 그 인덱스에 있는 그 소위 보케브러리 끄집어내고요. 그리고 그게를 이 단어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이 공백 문자를 하나 넣고 더하고 해서 마지막에 end가 나오면은 멈추게. 그래서 나오는 거는 디코디드 센텐스인데 얘를 돌려본 결과 똑같죠. 한번 봅시다. 요번에 문장은 좀 다른데 그 who wants a drink Ctrl C 이거를 그 스페니쉬로 번역했더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 술을 마시려고 합니까? 이거 제대로 했네요. 그죠? 문장이요? 어디 있죠? 아까 일로 갔구나. 그리고 요거 unknown 단어가 있는 거는 아마 어떤 영어 단어인데 거기에 대한 번역이 그 단어에 대한 그 정보가 없는 경우고요. 또 하나 볼까요? Ctrl C, Ctrl V. 톰은 나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었다. 그런 대로 문장 괜찮죠? Tom managed to tell me the truth. 맞네요. 그죠? 등등등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간단한 그런 알고리즘으로 이게 그 지금 그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 구글 번역기 이거예요. 근데 그 트랜스포머 블럭을 우리 하나 썼잖아요. 아마 열 몇 개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열 몇 개. 사실은 열 몇 개인가요? 그 뭐죠? 열 몇 개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GPT-1이 처음에 그랬으니까. 처음 나왔을 때. 근데 좀 더 특화된 뭔가가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그 프레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얼마든지 아마 그 더 스페셜라이즈된 번역기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특화된 어떤 분야에.